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레이어 3, 리스트릭티드, IC피드, 넥슨, NXC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자산관리공사, 4조 7천억 원이라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구조적 함정과 밸류에이션의 진실. 여러분이 지금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지분을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감정가는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주 기이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문을 열 열쇠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는 재투자해야 하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 끝입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돈이 급해서 이 지분을 팔고 싶어도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집 전체를 팔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100억 원짜리 서류 뭉치를 사시겠습니까? 아마 반의 반 값인 25억 원에 준다고 해도 망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산이 아니라 내 돈이 영원히 묶이는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기형적인 거래 형태를 minority interest in a private holding company without liquidity rights, 즉 유동성 권한이 없는 비상장 지주사 소수 지분 투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고 김정주 창업주의 유족으로부터 상속세 대신 물납받은 이 들어갈 수도 팔 수도 없는 펜트하우스 지분을 무려 4조 7천억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여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넥슨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 NXC의 지분 29.3% 이야기입니다. 대중들은 뉴스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넥슨 주인이 정부가 되는 건가? 4조 7천억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미친 구조이길래 연 매출 4조 원을 찍는 회사의 지분이 1년 넘게 유찰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정부가 매긴 4조 7천억 원과 시장이 계산하는 1조 5천억 원 사이에 이 거대한 괴리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번에는 넥슨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성벽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묘한 지분떨이 쇼의 내막을 뜯어보고 왜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침묵하며 가격 붕괴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주식회사 NXC의 김영식 보통주 851만 9,688주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9.3%에 해당합니다. 이 지분은 원래 김정주 창업주의 유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인데 수조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수 없어 정부의 주식으로 대신 납부한 이른바 물납 페이먼트 인 카인드 주식입니다. 현재 이 주식의 소유주는 기획재정부이고 매각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구조적 특징은 타겟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게임 회사 넥슨은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코 LTD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로 매년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건 바로 이 일본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매물인 NXC는 무엇이냐면 제주도에 본사를 둔 비상장 지주회사입니다. NXC는 자체적인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NXC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일본에 상장된 넥슨 주식을 약 46% 보유하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4조 7천억 원을 내고 NXC 지분을 산다는 것은 넥슨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직접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위를 가두고 있는 철창인 NXC의 지분을, 그것도 열쇠가 없는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딜의 첫 번째 함정, 이중 레이어 구조입니다. 자산의 실체는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은 위쪽 껍데기에 돈을 태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 특징은 록인 에펙트입니다. NXC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상장 주식처럼 MTS를 켜서 언제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지분을 샀다가 다시 현금화하려면 누군가 장외에서 이 지분을 사주거나 NXC가 기업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NXC의 지분 69% 이상을 보유한 유족들은 IPO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상속세 이슈를 물납으로 털어냈기 때문에 굳이 경영 간섭을 받게 될 IPO를 서두를 유인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지분을 사는 순간 여러분의 4조 7천억 원은 유족들이 마음을 바꿔서 회사를 통째로 팔자라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뺄 수 없는 돈이 됩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구조적 특징은 거버넌스 마비입니다. 보통 PE가 수조 원을 투자하면 경영에 참여합니다. 이사를 파견하고 CFO를 앉혀서 돈 관리를 감시합니다. 이를 경영 참여형 투자라고 하죠. 하지만 29.3%라는 지분율은 애매합니다. 상법상 특별결의 33.4%를 저지할 수 있는 비토권도 없습니다. 이사 선임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족 측이 우호 지분 69%를 활용해 이사회를 장악하면 이대 주주인 여러분은 이사회 회의록조차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는 식물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배당입니다. 넥슨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유족들이 올해는 배당 안 합니다 라고 의결해버리면
여러분의 배당 수익률은 0%입니다.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자 한 푼 못 받는 상황. 이것이 현재 구조가 가진 가장 큰 공포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딜의 구조는 자산 가치는 확실하나 그 자산에 접근할 권한과 빠져나올 권한이 모두 거세된 불임 주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메모란둠이나 공고문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구조 설계자의 언어로 본 NXC 딜의 실체입니다. 이 구조는 엑시트 내러티브보다 하방 방어가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왜 기획재정부는 4조 7천억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였고 반대로 시장의 PE들은 왜 1조 5천억 원도 비싸다라고 냉소하는지 그 가격 괴리의 메커니즘을 뜯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넥슨이 돈을 잘 버니까 당연히 비싸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공학의 관점에서 이 가격 차이는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첫 번째 계산, 정부의 상속세법 로직. 정부가 내놓은 4.7조 원이라는 숫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된 숫자입니다. 상증법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서 구합니다. 쉽게 말해 너네 회사 자산이 얼마고 과거 3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니를 봅니다. NXC는 자회사 넥슨 재팬이 워낙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 공식에 넣으면 주당 가치가 폭발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최대 주주 할증이라는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원래 상속세를 낼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더 매깁니다. 정부는 그 세금을 매긴 기준 가격 그대로 물건을 내놓은 겁니다. 문제는 지금 파는 게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 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영권도 없는 소수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려고 하니 시작부터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산, 시장의 NAV, 즉 순자산 가치, 그리고 할인율 로직 반면 저 같은 투자자들이 두드리는 계산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SOTP, Sum of the Parts, 즉 따로 떼서 합치기 방식을 씁니다. NXC의 쉘 안에는 유일한 핵심 자산인 일본 상장사 넥슨, 넥선 초모 LT도 지분 약 46%입니다. 오늘 도쿄 증시 기준으로 넥슨 시가총액이 약 20조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NXC가 보유한 46% 지분의 가치는 9조 2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NXC가 가진 부채 1조 원 정도를 빼면 NXC 전체의 순자산 가치는 약 8조 원이 나옵니다. 자, 8조 원의 29.3%인 기재부 지분은 산술적으로 약 2조 3천억 원입니다. 벌써 정부 가격 4.7조 원의 절반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선수들의 칼질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계산, 더블 디스카운트의 공포. 비상장 지주사 투자에는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붙습니다. 1. 지주사 할인. 한국 시장에서 지주사는 보통 자회사 가치 대비 40에서 50% 할인을 받습니다.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동성 할인. 이 주식은 팔고 싶을 때 못 판다는 리스크 때문에 20%를 더 깎습니다. 세 번째 소수 지분 할인. 자, 경영에 참여 못하고 배당도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리스크로 20%를 또 깎습니다. 이 모든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네이비 대비 최소 60% 이상의 할인을 요구합니다. 계산해 볼까요? NXC 지분 이론과 2.3조 원의 60% 할인을 적용하면 최종 밸류에이션은 약 9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냉정한 결론입니다. 무려 4배에 가까운 가격 차이 갭. 이것이 바로 NXC 공매가 계속해서 유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이 딜은 영원히 성사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나리오 베팅이라는 PE의 고난도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PE들이 이 딜을 주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 이 29.3%가 나중에 유족 지분 69%와 합쳐져서 팔리지 않을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1조 원의 이 지분을 샀는데 3년 뒤에 유족들이 상속세 다 냈으니 이제 회사 경영 안 하고 다 팔고 떠나겠다라고 선언한다고 칩시다. 그때는 여러분의 지분도 경영권 매각에 포함되어 팔립니다. 그 순간 60%였던 할인율은 사라지고 오히려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1조 원짜리 지분이 순식간에 3조 원, 4조 원으로 둔갑하는 마법. 바로 이 할인율의 역전이 이 딜이 가진 유일한 업사이드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유족들이 회사를 팔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재부가 가격을 1조 원까지 깎아줄까요? 국유재산법상 헐값 매각 논란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딜은 교착 상태 데드락에 빠진 겁니다. 이 구조적 교착 상태를 뚫을 수 있는 건 누군가 새로운 구조를 제안할 때뿐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주식을 사는 바이아웃이 아니라 기재부와 유족, 그리고 투자자가 3자 협약을 맺어 언제까지 상장하거나 통매각한다는 확약을 받아내는 구조화된 딜 말입니다. 그게 없다면 지금 가격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딜의 지배 논리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숫자를 믿지 마라.
오직 계약서에 포함될 권한과 엑시트 시나리오만이 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덜컥 입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대한민국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 명예로우나 개인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4조 원짜리 실패 사례를 여러분의 책상 위로 가져옵시다. 우리가 NXC 딜을 분석한 이유는 4조 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딜이 구조적 실패의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딜룸을 만들고 친구들과 자금을 모아 마이크로 GP로서 첫 투자를 집행할 때 이 NXC의 교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어드바이저라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계약서에 문신처럼 새기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첫째, 출구가 없는 입구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NXC, 딜의 가장 큰 죄악은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인의 스타트업에 엔젤 투자를 하거나 혹은 나는 사장님의 회사 지분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가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대표가 나중에 상장할 거야 라는 말만 믿고 돈을 넣으면 여러분은 미니 기재부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주주관계약서에 풋 옵션이나 리뎀션 라이츠를 넣으십시오. 4년 안에 상장을 못하거나 약속한 실적을 못 내면 내 주식을 연복리 5% 쳐서 도로 사가라는 조항. 이 한 줄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둘째, 운전대를 잡지 못할 거면 안전벨트라도 매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소수 지분으로 투자합니다. 경영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태그롱 라이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NXC 사례를 보십시오. 기재부는 유족들이 지분을 팔 때 껴서 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딜에서는 이렇게 명시하십시오.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서 엑시트할 때 내 지분도 똑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묶어서 팔아야 한다. 이 조항이 없다면 제 대주주만 돈방석에 앉고 여러분은 껍데기 회사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가치에 속지 말고 현금 흐름을 장악하십시오. NXC는 자산 가치가 10조 원이 넘지만 현금이 돌지 않아 상속세를 주식으로 냈습니다. 흑자 부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펀드를 짜든 비상장 투자를 하든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다라는 장부상 숫자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매달 나한테 얼마가 들어오는 데를 물어야 합니다. 의무 배당 성향을 계약에 포함시키거나 이익 소각 조항을 넣으십시오.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은 그저 세금 고지서의 기준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투자의 세계에서 좋은 회사를 사는 것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좋은 계약을 삽니다. 넥슨은 좋은 회사지만 NXC 지분 공매는 최악의 계약입니다. 여러분은 회사가 아니라 구조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딜을 보고 대부분 넥슨이 비싸다, 싸다라는 밸류에이션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소유 구조의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당신은 절대 출구 없는 방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당장 P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때 나가는 문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자,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엔드.